다들 데이하와 어서오세요. 여기 방콕입니다. 집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태국 방콕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향후 한 달 정도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태국 여행 방송, 오랜만에 여행 방송도 할 거고 차이나 뉴스는 뭐 계속 할 거고요. 물가가 예전 같지 않냐고요? 일단 오늘 그럼 태국 얘기부터 먼저 할까? 돌핀 얘기는 좀 이따 하고 태국 얘기부터 좀 할까요? 일단 제가 이제 태국을 7년 만에 왔어요. 7년 만에 왔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7년 전에 정말 수많은 한국인들이 즐겨왔던 그 태국이 아니야. 물가가 진짜 비싸졌고요. 와, 방콕 물가 미쳤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며칠 전에 요쪽에 이제 그 슈퍼마켓이 있어. 슈퍼마켓인데 가서 이제 보면 이제 과일을, 동남아는 또 과일이잖아. 과일 열심히 먹어야 되잖아요. 과일 깎아 놓은 것들을 이렇게 도시락 요런 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파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담았어. 그냥 과일도 담고 그 다음에 생과일 주스 이런 것들 막 담았어. 얼마나 좋아. 한국에서 비싸가지고 못 먹는 거 딱 담아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한 개 찍을 때마다 올라가는 돈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냥 1000바트가 확 넘어버려. 여러분들 1000바트면 지금 거의 뭐 한 45,000원이거든요. 근데 몇 개 안 찍었는데 1000바트 확 넘어버리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나는 그냥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저도 오기 전에 많이 들었어요. 요즘 방콕 물가 장난 아니라고. 그래도 동남아고 과일값 여기 남아 도는 게 과일인데 망고 이런 것들 비싸봤자 얼마 하겠어. 그래가지고 가격 안 보고 담았거든. 근데 찍으니까 이게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가가지고 잠깐만요 하고 가격표를 체크를 해봤는데 생과일 주스 한 개에 400밭. 여러분들 400바트면 18,000원이야. 생과일 주스 한 개. 이 동남아 가격이 아니야. 생과일 주스는 비싸봤자 4,000원, 5,000원 이 정도가 정답이야. 그 다음에 과일 한 팩에 120바트. 작은 거 싼 과일도 100바트. 100바트면 4,500원이잖아. 내가 알던 방콕의 가격이 아니야. 가격이 너무 오른 거야.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단 좀 여기 그 방콕의 도심에 있는 슈퍼마켓들은 많이 비싸요.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싸지는 건 맞아. 하지만 확실한 건 옛날에 진짜 7, 8년 전 코로나 전에 그때 한국인들 태국 얼마나 여행 많이 왔습니까? 골프 여행도 오고 식도락도 오고 유흥도 즐기러 오고 너무 많이 왔잖아. 그때는 태국이 진짜 쌌어. 근데 와, 지금 이 방콕은요 그 싼 값에 오는 그 도시가 더 이상 아니야. 맥주 6,000원이요? 6,000원이면 그거 싼 거야. 맥주 8,000원이 8,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지. 맥주 웬만하면 다 100바트야. 100바트 이하가 잘 없어. 그러니까 작은 것들 330ml 이런 거 한 1000ml짜리 1000cc 이런 거 한 개 시키면 얼마 전에 아사히를 먹었는데 그게 600바트인가 그래. 물론 싼 곳도 있어요. 싼 곳도 있어. 좀 외곽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로컬들이 가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길거리 식당들 싼 데도 있어. 좀 외곽 쪽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알던 카오산 로드, 수쿰빗 이렇게 좀 약간 중심지 있잖아요. 이런 데는 술 가격 진짜 많이 올랐어요. 싼 맛에 맥주를 벌컥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바 이런 데 솔직히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맥주 사면 싸.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맥주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집에서 마실 거 아니잖아. 좀 이렇게 먹자 골목도 가고 유흥가 바 이런 데 가가지고 북적북적 한 데서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싶잖아. 거기는 거의 한 100바트 이상. 무조건 맥주는 거의 다 100바트 이상이야. 그래서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느낀 게 한국인들이 진짜 없어요. 물론 있긴 있는데 정말 호강가다 한 명씩 보여. 옛날에는 정말 그냥 태국 오면 10걸음에 한국인 한 명은 봤어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코로나 전 얘기예요. 2019년 얘기인데 그래도 이게 불과 이 7년 만에 너무 오른 거야. 옛날에는 진짜 10걸음에 한국인 한 명씩 봤거든. 진짜 한국인들 너무 많았어. 근데 한국인 진짜 없어요. 물론 있긴 있어. 근데 진짜 그냥 호강가다 한 명 볼까 말까. 그래서 아까 누가 말했잖아요. 그 물가 때문에 요즘에는 태국 여행 가는 사람들 다 베트남으로 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베트남은 그래도 아직 물가가 좀 싸요. 베트남이랑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중에서도 발리. 왜 아직 한국 사람들이 발리나 다낭이나 이런 데 많이 가는 이유가 거기는 아직도 그 옛날 물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 물론 오르긴 올랐지. 하지만 그래도 그래 요 정도 올랐으면 적당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방콕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싼 도시가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불과 7년 만에 방콕이 진짜 많이 발전됐어.
옛날에 우리가 막 길거리에서 막 땀 흘리면서 놀고 막 그런 데가 아니라 진짜 삐까번쩍한 몰들이랑 뭐 복합 쇼핑몰 몰들이 겁나 많이 생겼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한국이야. 나 더 현대 서울 온 줄 알았어. 야, 가격이 더 현대 서울 가면 그 지하에 먹거리 있잖아요. 식품 코너. 거기랑 가격이 맞먹어. 야,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건 내가 알던 방콕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막 검색을 했지. 검색해가지고 조금 이제 로컬들이 많이 가는 맛집, 이런 진짜 뭐 진짜 좀 국수, 옛날에 국수 여러분들 2,000원이 뭐야? 2,000원도 안 했어. 뭐 보트 누들, 뭐 갈비 국수, 뭐 이런 거, 어묵 국수 이런 거 있잖아. 2,000원, 3,000원, 2,000원도 안 했던 때야 그때. 근데 지금은 가격들이 아우. 그래가지고 이제 좀 로컬 쪽은야 좀 이렇게 싼데 진짜 말 그대로 로컬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 그리고 조금 외곽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또 물가가 여기는 좀 괜찮네 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우리가 방콕 오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카오산 로드 많이 가고 뭐 수쿰비, 통로, 남성분들 여기 오면 뭐 가는 곳이 뭐 나나 소이 카우보이 뭐 이런데 유흥가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그 카오산 로드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 그 성들 뭐 왓아룬 이런데 궁전들 많잖아요. 사원도 많고 그 근처로 가면 거기 식당들 물가 많이 올랐어. 카페 여러분들, 카페 카페 커피 값이 한국 값이라니까. 여기 스타벅스랑 한국 스타벅스 별 차이가 없어. 근데 그게 뭐 스타벅스는 그렇다 치자. 그래도 여기 뭐 현지 로컬 카페나 이런데 야, 카페에 무슨 뭐 커피 한 개 시키고 뭐 후식 같은 거 뭐 빙수라든지 혹은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6, 700박 그냥 나가요. 난 며칠 전에 가서 여기 뭐 밀크티 유명한 데가 있어. 밀크티랑 밀크티 빙수가 또 유명한 데가 있어. 가서 먹었어. 600바트 나왔어. 600바트. 27,000원이야. 나 그냥 한국에서 설빙 먹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그만큼 방콕이 많이 발전을 했어. 많이 발전하면서 중심지를 위주로 물가가 확 오르면서 진짜 약간 이제 좀 사는 사람들만 중심지에 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외곽으로 빠지는 그런 분위기? 태국 환율도 옛날에 내가 올 때는 4,000원도 안 했어요. 3,900원이었나 막 4,000원 막 이랬어. 그러니까 100바트가 4,000원 이하. 근데 지금 뭐 그냥 4,500원. 예. 물론 뭐 한국 돈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누가 곧 우리나라보다 잘 살겠는걸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건 아니야. 방콕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서울이랑 비교하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를 따져본 뭐 길거리의 청결도라든지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 편리성,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교통 교통 체증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서울이 위야. 하지만 물가는 서울이랑 맞먹는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내 생각에는 물가가 한국급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요즘 그냥 밥을 현지인들이 가서 먹는 그런 막 길거리에 작은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에어컨도 안 나와.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데 그런 데는 좀 싸요. 그나마 좀 싸. 태국 입국할 때 현금 2만 바트 있냐고 물어보던데요. 저 그것도 봤어요. 태국 요즘 입국할 때 뭐 막는다며. 뭐 이런 거 저런 거 검사한다고. 나는 그건 없었어요. 난 그냥 바로 그냥 프리패스 했어. 훅 들어왔어요. 그건 없었어. 환전, 원화를 안 받는다고요? 저 여기 와서 환전은 아직 안 해봤어요. 한국에서 환전을 해서 왔어. 한국은행에서 환전해오는 게 훨씬 나아. 제 생각에는. 공항 환전소에서 원화를 안 받는다고? 그런데 이제 한국 환율은 적혀 있던데. 물론 안 받는 곳도 있겠지만 그건 뭐 환전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튼 정말 진짜 이게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태국을 이제 싼 맛에 온다, 막 돈 쓰는 맛에 온다. 그건 이제 태국의 다른 도시면 몰라. 뭐 다른 지방 도시, 외곽 도시 이런 건 몰라. 방콕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콕은 절대 아니야. 숙소, 저희 지금 이 숙소 여기 지금 뒤에 침대 보이죠? 그냥 원룸이야. 원룸 숙소예요. 요 숙소도 이것도 거의 뭐 한 270? 한 달. 안 넓어요. 넓은 거 없어. 그냥 이게 끝이야. 침대 있고, 그 다음에 요 화장실 있고, 요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여기 지금 뭐 이렇게 TV 한 개 있고, 저기 세탁기, 원룸이에요. 그냥 원룸. 4평? 5평? 여기가 270만원. 그러니까 한 달을 제가 여기 임대를 했는데, 그럼 하루에 9만원인 거지. 뭐, 물론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하루에 9만원 치면 나쁘지 않아. 왜냐면 여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수영장은 또 지려.
수영장은 또 끝내주더라. 와, 씨. 수영장이 몰빵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방은 그냥 뭐 별거 없어. 이게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야, 에어비앤비. 수영장은 여기 수영장은 미쳤습니다. 그냥 수영장 그냥 와 씨. 내가 이때까지 가본 아파트 수영장 중에 그냥 끝판왕이야. 수영장이 무슨 와. 제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려놨거든요. 가서 한번 보세요. 수영장은 인정.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어떤 분들이 또 뭐 어디 호텔 안 가세요? 뭐 방콕에 좋은 호텔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 근데 여러분들 그 호텔들 가격 1박에 겁나 비싸요 진짜. 옛날에 제가 여기 태국 왔을 때는 에어비앤비를 잘 안 썼어. 거의 뭐 적어도 4성급 5성급도 있고 4성급 5성급을 돌면서 일주일씩 한 달을 살았어. 그래봤자 숙소비가 얼마 안 나왔어요. 옛날엔 그랬다니까. 5성급 호텔이 10만원대였어. 근데 지금 여기 5성급 호텔? 막 8,000바트 10,000바트 10,000바트면 45만원 아니야 1박에. 야 거기를 어떻게 가. 옛날에는 그런 5성급 호텔들이 10만원대였다니까. 10만원대. 4성급은 10만원 이하. 무조건 10만원 이하. 근데 가격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발 마사지도 마사지 태국 오면 또 타이 마사지 많이 받잖아요. 마사지 가격 나 외곽은 모르겠어. 난 지금 방콕 도심에만 있었거든요. 야, 발 마사지도 비싸요. 제가 받은 곳은 지금까지 와서 발 마사지 한 번 받았거든. 제가 받았던 곳은 400바트 1시간에. 길거리는 아니었어. 그래도 좀 이렇게 에어컨도 나오고 시설이 좀 깨끗한 그런 곳이었거든. 1시간에 400바트.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쌌지. 그리고 이제 뭐 타이 마사지 뭐 전신 마사지 이런 거 받으면 이제 그건 이제 그 장소마다 다른데 고급진 데는 막 3,000바트 이런 데도 있고 3,000바트면 여러분들 14만 원이야. 14만 원으로 마사지 태국에서? 물론 뭐 고급져 보이긴 했어. 고급져 보이긴 했어요. 되게 막 커 보였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한번 쓱 봤는데 가격 보고 물론 아직 길거리에 있잖아. 길거리에서 야외에서 그냥 뭐 이렇게 의자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받는 발 마사지 있잖아요. 야외에서. 그런 데는 아직도 싸지만 옛날보단 비싸졌다. 그러니까 이게 막 싼 맛에 온다. 더 이상 태국은 더 이상 아니에요. 방콕 다른 도시는 모르겠어. 뭐 아까 뭐 치앙마이 얘기도 나왔고 뭐 파타야 얘기도 나왔고 뭐 치앙라이라든지 태국에는 수많은 도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방 도시는 아직 싸대.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대. 근데 여러분들 방콕은 어나더 레벨이야. 저도 물론 오기 전에 방콕에 대해서 태국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지.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이런 얘기 많았어. 태국 물가 많이 비싸졌자. 방콕 물가 많이 비싸졌다. 많이 비싸진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봤어. 지금 태국 여행업 망했다. 몰락했다. 뭐 태국의 여행업이 뭐 태국 더 이상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거든. 근데 와서 느낀 게 진짜 태국 방콕 왔다 하면 일단 카오산 로드는 무조건 한번 가잖아. 그 카오산 로드에 사람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아직 뭐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토요일인가 금요일 아무튼 금 아니면 토요일이었어. 그때 저녁에 카오산 로드를 갔어요. 저는 옛날에 카오산 로드에서 방송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때 좋은 추억도 많고. 여러분들 믿음의 카오산 로드 기억나시죠? 카오산 로드 가면 뭐 인터뷰면 인터뷰, 게스트면 게스트, 뭐 방송이 진짜 잘 됐어. 사람이 그만큼 많았고 분위기 죽여주니까. 근데 요번에 주말에 카오산 로드를 갔는데 내가 느낀 거는 거기 그 길거리에서 이 호객 행위하는 직원들 많잖아요. 그 직원들이 손님보다 많은 느낌이야. 그리고 잘 되는 바 한두 개만 잘 돼. 다른 데 텅텅 비어 있어. 옛날에는 그냥 그 카오산 로드의 모든 바가 발 디딜 틈이 없었어. 자리도 없었어. 자리 한 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무데나 가서 앉았거든. 근데 지금은 잘 되는데 한두 군데만 잘 돼. 나머지는 그냥 텅텅 비어 있어. 길거리에 호객 행위하는 사람이 손님보다 많았다니까. 아무리 뭐 도시가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진짜 7년 전이랑 비교하면 방콕 진짜 삐까번쩍한 건물들, 그 다음에 뭐 쇼핑몰, 복합몰 이런 거 있잖아.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시설 개 좋아. 막 안에 막 인테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 그런데 가격은 이거 대만이랑 비교를 하면 대만도 싸진 않아요. 근데 대만이랑 방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대만도 요즘 싸지 않아. 대만 환율도 엄청 올랐어. 태국 진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진짜 태국 방콕 도시 전체를 보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 물가가 방콕 도시가 좋아진 것보다 훨씬 더 물가가 올라갔어. 훨씬 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태국 물가가 지금 동남아 1위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 요즘 또 방콕에서 뜨고 있는 게 통로라는 곳이야. 통로. 서울로 따지면 이제 약간 성수동 같은 예쁜 카페가 진짜 많아. 한 갔지. 카페 가서 이것저것 시켰는데 야 이거는 그냥 한국 카페야. 가격은 심지어 한국보다 비싸. 아 여기 심지어 좀 고급진 데 가잖아. 뭐 10% 서비스 차지 세금, 그 다음에 뭐 7% 부가세, 10% 부가세에다가 7% 서비스였나? 아무튼 17%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얘가 500바트라고 해가지고 500바트만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산서 받으면 얘가 500이 넘어가 있어. 뭐 600대 있고 막 이래. 여러분들 계속 옛날 얘기해가지고 너무 노땅 같은데 근데 제가 다녔던 왜냐하면 태국의 전성기는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태국에서 어디 갈 때 계산서 봅니까? 안 봐. 계산서 받을 때마다 서프라이즈야.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그게 태국이었는데 요즘은 메뉴 가격 꼭 확인해요. 와. 그리고 야시장 갔지. 야시장 갔어. 여러분들 야시장 하면 또 뭐예요? 야시장도 싼 맛에 가는 곳이야. 길거리에서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싸게 먹고. 근데 야시장을 가잖아. 여러분들 야시장도 사람이 별로 없어. 옛날에 그 미어 터졌던 야시장에 사람도 별로 없고 가격 당연히 올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망고라는 과일 있잖아. 내가 알기로는 태국에 망고가 거의 진짜 겁나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 제일 흔한 게 망고로 알고 있어. 근데 그 망고 가격이 안 싸다니까. 그냥 이렇게 한 팩에 있잖아. 내가 그래도 이때까지 제일 싸게 본 게 한 야시장에서 80바트. 80바트면 뭐 한 4,000원 좀 안 되죠, 그죠? 근데 요만한 거에 망고가 한 개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안에 뼈랑 뭐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어. 여러분들 옛날에 그 카오산 로드나 뭐 야시장 이런 데 가면 과일을 컵에 팔았었어. 기억나요? 컵에다가 과일 막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그거 한 컵 이렇게 팔았어. 그게 내 기억 속에 그게 50바트가 안 했어.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서 여기 지금 한국 딸기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한국 딸기는요 해외 가잖아요. 겁나 비싼 과일이에요. 딸기는 한국에서 수입해가는 나라가 많거든. 딸기 값은 해외 나오잖아. 딸기 값 개비싸. 해외 가서 딸기 절대 먹지 마세요. 딸기는 그냥 한국에서 먹어요. 한국에서 딸기 여러분들 딸기철 되면 뭐 이렇게 망원시장 이런 데 가잖아. 딸기 한 팩 이만한 거에 막 5,000원 4,000원 이래. 만원에 2팩. 야 반 되면 문 닫기 직전에 만원에 3팩까지도 줘. 딸기는 한국에서 드세요. 곧 있으면 가을이고 딸기철이잖아. 여러분들 딸기철 되면 미친듯이 딸기 드세요. 그냥 그게 돈 버는 거야. 해외 가서 딸기 찾지 마세요. 50바트 안 했어. 맞아. 이 과일 컵들 내 기억 속에 뭐 한 30바트인가 막 이래. 국수 한 그릇에 20바트.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요즘. 맛은 어떠냐고? 망고 맛은 그냥 끝내주죠. 최고죠. 진짜 저도 동남아 가면 여기저기서 망고는 항상 먹는데 망고는 태국 망고가 진짜 와 그 당도가 미쳤어. 진짜 맛있어. 맛은 맛있는데 이 가격이 이거 옛날 가격이 아니라서 좀. 심지어 제가 마트 가서 과일 코너에 가서 여기는 이 마트는 과일 얼마 하나 이렇게 봐. 아니나 다를까 가격이 비싸. 근데 옆에 유럽 애들이 와가지고 막 과일을 봐. 이러다가 유럽 커플이야.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옷 입은 거 봤을 때 막 그렇게 못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막 그냥 꾀죄죄하게 다니는 그런 유럽의 그런 히피 대학생 이런 애들이 아니라 약간 직장인인다가 남자는 셔츠 입고 되게 고급지게 입고 누가 봐도 못 사는 애들이 아니야. 근데 딱 그 과일 이렇게 딱 보더니 so expensive 이러면서 두고 가는 거야. 걔네들한테도 비싸. 유럽인들한테도 이제 태국 방콕은 비싸요. 그리고 지금 태국이 약간 펼치고 있는 정책이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막 그 여행객을 다 받았잖아. 그냥 뭐 개나 소나 그냥 다 받았잖아. 막 그럴 시절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돈 없는 그런 사람들도 태국 와가지고 막 숨어서 지내고 막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막 그런 유럽인들도 많았고 거의 무슨 뭐라 해야 될까? 뭐 방랑자처럼 살던 그런 여행객들도 많았거든. 와서 막 3개월씩 살다 가고 막 돈 없이. 근데 약간 요즘 태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은 그런 여행객들은 이제 받지 않겠다. 약간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좀 이제 좀 돈 좀 있고 좀 퀄리티 있는 여행객들만 받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방콕 도심의 물가를 이제 확 올려놨지. 근데 여기 지금 뭐 고급화가 잘 돼 있나 보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급화는 그냥 여러분들 이 도시의 고급화라는 거는요. 건물뿐만 아니라 이 도로, 대중교통, 그 청결도 이런 것들 진짜 모든 걸 다 봐야 돼. 근데 이 방콕의 그 교통 체증이 있잖아요. 10년 전이랑 똑같아. 차 더럽게 막혀. 첫날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오는데 공항에서 여기 도시 들어오는 데까지는 안 막혀요. 그냥 쫙쫙 와. 근데 이제 도심에 들어와가지고 내 숙소까지 오는 데가 구글 맵으로 봤을 때 1km였거든?
1km를 차가 막혀가지고 30분을 왔어. 물론 뭐 그랩으로 잡아가지고 가격이 튀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와 시간 아깝잖아. 그리고 맞아. 이것도 진짜 정확합니다. 그럼 그 정도의 소비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과연 방콕으로 올까? 아니라고 봐. 맞아요. 그 정도 소비력이 되고 뭐 방콕 가격이 뭐 나한테는 그렇게 안 비싼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서울 가격도 안 비싸고요. 도쿄 가격도 안 비싸요. 툭툭 타야 된다고? 툭툭이 그랩보다 비싸. 이 사람들아. 툭툭은 부르는 게 값이야. 물론 딜을 잘하면 오케이. 그런데 툭툭이 남아 돌 때 사람들이 이동 안 하고 막 툭툭이 줄 서 있을 때 이럴 때는 딜이 잘 돼. 왜냐하면 걔네들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가끔씩 이제 툭툭이 많이 필요할 시간대가 있잖아. 그때는 부르는 게 값이야. 부르는 게 값이 막 얼마? 500밭? 비싸. 이래가지고 그랩 잡잖아. 그랩도 안 잡혀. 그리고 그랩 차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 차가 막히니까. 야 400밭 안 되니? 400밭 400밭만. 그것도 졸라 짜증나요 진짜. 제가 카오산 로드 갔다가 그랩을 잡았어요. 그랩을 잡았는데 얼마나 찍히냐? 217바트인가? 그랩으로 그렇게 찍혀. 그럼 그건 217바트만 내면 돼. 근데 그랩이 안 잡히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해도 안 잡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 툭툭 있길래 툭툭 물어봤어. 나 거기까지 갔는데 수쿰빗 어디 숙소까지 갔는데 얼마냐? 400바트 달래. 200바트. 안 된대. 나도 잘 깎잖아. 나도 뭐 여행 짬밥이 있는데. 200바트. 200바트. 안 된대. 안 된대. 그래가지고 250바트. 오케이 250바트. 안 된대. 300바트 해야 된대. 300바트. 이거 다른 데 갔지. 다른 데 가서 250바트. he wants 300바트. I don't think so. 300바트는 아닌 것 같아. 250바트. 하니까 간대. 오케이. 그래서 250바트짜리 탔어. 뭐 그랩으로 217바트나 250바트나 얼마 차이 안 나잖아. 타서 이제 집에 도착했어. 딱 돈을 보는데 250바트 그 잔돈이 없는 거야. 100바트짜리 3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100바트짜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300바트를 주면서 50바트를 달라 그랬는데 애가 너무 많이. 잔돈 없다. 너무 많이. 그래 너 팁해라. 이러고 결국은 300바트 줬어.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 알지. 나도 알지 일부러 그러는 거. 근데 뭐 어떡해. 뭐 거기서 패일 거야? 야 잔돈 내놔 뭐 이럴 거야? 아니잖아. 없다는데 뭐 어떡해. 그래 팁해라 그냥. 그런 거 좀 짜증나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싸워봤자 여러분들 550바트잖아. 50바트면 2250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2250원 때문에 뭐 기분을 더럽히려는지 아니면 그냥 그래 시간 아끼고 그냥 똥 밟았다 치자 하고 그냥 계속 나의 여행을 지속할 건지는 그것도 판단을 해봐야지. 아무튼 물론 뭐 방콕도 많이 발전을 하긴 했지만 물가가 미친듯이 올랐다. 이거는 동남아에서 나올 수 없는 물가다. 여러분들 한번 오시잖아요. 내가 왜 방콕 왔나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 서비스 차지, 세금 이런 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무슨 17%가 붙어. 야, 미국이야 뭐야. 야 진짜 외국인 전용 가격 아닙니다. 좋은 몰이라든지 뭐 좀 고급진 레스토랑이라든지 좀 좋은 식당, 뭐 좋은 쇼핑몰 이런 데 가잖아요. 다 그거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해가지고 제가 요 며칠 밥 먹는 곳을 찾았어요. 밥 먹는 곳을 한 개 찾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기 그 태국 여기 아시는 분들 여기 21 터미널 21인가? 몰이 한 개 있어. 무슨 21인데? 터미널 21. 터미널 21이라는 그 몰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몰에 갔는데 거기도 뭐 옛날에 나 거기 갔던 기억이 나거든. 그때 거기 막 삐까번쩍하고 막 미슐랭 레스토랑들 거기 들어와 있고 했었어. 사람도 많고.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 가보니까. 왜냐하면 그거보다 좋은 몰들이 진짜 많이 생겼거든. 그 몰은 이미 옛날 몰이 됐어요. 많이 탈락되고 많이 별거 볼 것도 없고. 하지만 뭐 그냥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았는데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한 5층까지 올라가잖아요. 막 3층 4층 이런 데도 식당이 있고 한데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 뭐 가격이 이러니까 이거 누가 먹겠냐. 아니 나도 비싸다고 여기는데 여기 현지인들은 여기 현지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비싸겠어. 못 먹어요. 근데 5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5층 딱 올라가니까 거기만 사람이 막 바글바글한 거야. 다 현지인이야. 현지인들이 거기서 다 밥 먹고 있어. 막 바글바글해. 그래가지고 여기 뭐지? 여기 왜 이러지? 거기가 이제 태국 음식 푸드코트. 태국 음식만 쫙 파는 푸드코트가 한 게 있거든. 거기 가면 이 카드를 한 개 사야 돼. 카드를 사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충전해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충전을 딱 해서 딱 갔는데 국수 한 그릇에 50바트. 50바트면 2250원 아니야. 그래, 이게 그나마 내가 아는 태국 물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현지인들이 그렇게 많이 막 진짜 바글바글 해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바글바글 해. 거기는 하루 종일 바글바글 해요. 보통 점심시간 때 사람 많고 이제 확 빠졌다가 저녁 시간 때 다시 사람 오고 이러잖아. 아니야. 거기는 오픈부터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다 현지인들. 여러분들 이거 한 개 알아둬요. 방콕 오면 거기 가서 밥 먹어. 거기가 그나마 태국 물가예요. 조만간에 제가 또 태국 투어 방송 할 거니까 거기도 방송 한번 할게요. 그럼요. 거기가 제가 요번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제일 느꼈을 때 그래. 야, 이 가격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라고 느낀 식당, 푸드코트. 거기 한 개야. 끝. 다른 데 아직 못 찾았어요. 아시는 분들 좀 많이 추천해줘요. 그리고 계속 이거 총기 난사 얘기 물어보는데 이것도 얘기해야 될 게 제가 오자마자 이 기사가 크게 떴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한 개 터졌어요. 8월 7일에 여러분들 태국에 14살짜리 애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 애냐면 뎁시린 논타부리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총을 들고 학교를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야. 말 그대로 총기 난사.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범행이 학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학생은 먼저 자신을 키우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자택에서 총으로 살해한 뒤 그 총을 가지고 학교로 간 거야. 그리고 오전 10시 전후에 학교에 등교해서 그때 이제 그 총으로 학우들을 다 쏜 거지. 그리고 이 사용한 총은요. 불법 총이 아니었대요. 여러분들 태국이 총기 소지 허용 국가야. 그리고 총기 소지율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 처음 알았어요. 이 총 자체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 명의로 합법 등록돼 있던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학교에서 총을 몇 발을 쐈냐? 26발을 쐈어요. 26발을 쏘고 추가 탄약이 아직 34발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이 더 길어졌다면 사망자가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 이 학교에는 학생이 3,000명 이상 있었고요. 총성이 들리자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밀어넣고 책상으로 문을 막았다고 합니다. 일부 학생은 처음엔 총성을 공사장 소음으로 착각했다고 해요. 이후 약 40분 동안 학생들이 불을 끄고 교실에 숨어 있었고 가족들과 메시지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무슨 진짜 이건 영화야. 그 왜 미국의 총기 난사 관련된 사건 다룬 영화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영화야 이거.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총 사망자가 여러분들 9명이래. 9명에는 10대 학생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 12세 여학생도 있었대. 사망자가 9명, 그 다음에 부상자가 2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 5명이 죽었대요. 교직원 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이게 또 경찰이 마무리 시킨 게 아니야. 범인이 마지막에 스스로 총을 쏴서 자기를 결단을 냈고 병원 이송 와중에 숨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태국에서 2022년 농부 아람푸 어린이집 참사 이후 거의 4년 만에 최악의 대규모 총기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해요. 야, 동기가 뭐냐? 그리고 중학생이 뭐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중학생이면 이런 짓을 하죠. 짝사랑 월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기를 조사해보니까 동기가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합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관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교육에 매우 엄격했고 학생이 공부 문제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라는 주변의 진술들이 나왔대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를 확정적인 범행 동기로 단정하기는 좀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대. 경찰도 역시 이거 말고 여러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섬뜩한 정황은 이 학생이요. 총기 사용법을 인터넷으로 한 2달가량 공부를 했다는 정황입니다. 2달 동안 자기가 자료를 찾아가면서 총기 사용법을 공부를 한 거야. 야, 그래서 이게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이 총을 가지고 홧김에 누구를 쐈다라기보다는 이건 준비된 범행이었어요. 14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이거 오자마자 이런 게 터지니까 야 이거 나도 약간 좀 시급했지.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어떤 BJ가 방콕 와서 방송하는데 쇼핑몰에서 방송하는데 쇼핑몰에서 막 총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BJ가 막 카메라 들고 막 도망갔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 그거 한국에서도 되게 화제됐는데 뉴스 나왔잖아요. 그때 그 사건이 살짝 생각나면서 야, 이거 이번에 태국 잘못 왔나. 왜냐하면 7년 만에 온 거야. 7년 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태국에서 방송했던 것들이 싹 다 빅히트를 쳤어요. 거의 뭐 태국 방송이 나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태국 방송이 진짜 어마어마한 대박들을 계속 터뜨렸어. 그리고 코로나 일보 직전까지 제가 방송했던 곳이 태국이에요, 여러분. 치앙마이야. 치앙마이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중국인들이 치앙마이에서 막 마스크 사가는 거 막 그런 것들 내가 막 방송으로 라이브 하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좋은 추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7년 만에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태국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와봤는데 오자마자 이 총기 난사 사건이 터지니까 시급한 거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불안했어. 좀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그 불안한 와중에 여러분들 불과 사흘 뒤 8월 10일에 총기 사건이 한 번 더 터집니다, 여러분. 예. 일주일 안에 2번이 터져요. 아직 그 태국 전역에서 첫 총기 사건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8월 10일에 같은 논타부리에서 또 총성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뭐냐? 전직 논타부리 국회의원 찰롱 리우랭, 이 사람이 논타부리 지방행정기구 청사를 찾아가 논타부리 지방행정기구장 통차이 옌프라섯을 총으로 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전직 경찰 대령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전직 국회의원이 현직 지방행정기구장을 쏜 거 아니야. 이건 이제 총기 난사가 아니라 진짜 목표를 정해놓고 한 범죄죠, 그죠? CCTV에는 통차이가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타려는 상황에서 찰롱이 뒤따라가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4발이 발사가 됐고 운전기사도 총에 맞았다고 해요. 통차이는 얼굴, 목, 부위 등을 총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범행 동기가요, 찰롱은 경찰에게 진술을 하면서 통차이에게 과거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1,100만 바트를 빌려줬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08년 선거 당시 돈을 지원하는 등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도와줬는데 자신이 어려워졌을 때 통차이가 자신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거죠. 범행 직후에는 언론인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신이 방금 통차이를 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했대요. 이후에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측은 이후 운전기사가 먼저 총을 꺼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주장이고 경찰은 고의살인, 살인미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총기 발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으며 구속상태로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1,100만 바트면 4억 7천만 바트예요. 그것도 문제지만 총선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취조받는 순간에도 여유롭게 담배 피고 그래서 태국에서 더 난리가 났다고요? 태국에서 지금 난리래. 그리고 또 뭐가 난리냐면 이 8월 7일에 일어난 학교에서의 총기 난사랑 사흘 뒤 8월 10일 지방정부 총격이 모두 같은 논타부리에서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인데도 태국인 입장에서는 또 총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지금 이런 사건 사고가 태국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뉴스가 다 퍼지지. 당연하지.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태국의 여행업은 더 망하는 것도 있어. 요즘 태국의 여행업이 망했다 그러잖아요. 옛날이랑 비교하면 진짜 망해 보여.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일단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고 그 다음에 치안 문제. 이 치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파타야에서 러시아 남매가 납치 살해된 사건도 있었어요. 그것도 크게 뉴스 났어. 외국인이 어느 나라에 가서 납치를 당하고 살해를 당한다? 그 나라 그냥 망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제가 또 크게 다뤘던 게 그게 또 한 개 터졌잖아. 중국의 유엔취 범죄 조직 있잖아요. 그 범죄 조직들이 태국에서 사람들을 납치해 갔었잖아. 그 사건까지 겹치고 그러니까 그때 태국이 저쪽에 캄보디아에 탱크 폭격하고 막 그 유엔취들 다 폭격해버리겠다 막 이러고 막 난리 쳤었잖아. 근데 나중에는 없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쇼지. 야, 우리 이렇게까지 대응하고 있다. 우리 안전하다니까? 여행 좀 와. 이게 태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제스처인데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 이거지. 사람들이 안 와. 논타부리가 짜뚜짝 시장 근처라고요?
아, 이번에 짜뚜짝 시장 한번 가야 되는데, 주말에. 짜뚜짝 시장이 또 주말 시장이잖아요. 그죠? 거기 볼 거 많아. 그리고 요즘 또 방콕이 뜨고 있는 게 빈티지. 여러분들 이 빈티지 웨어에 대해서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그냥 옛날 옷들, 흔 옷들을 사는 건데 그 흔 옷들 중에서도 되게 좋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옛날에 만들었지만 브랜드 진짜 좋은 것들, 상태가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걸 지금 입어도 촌스럽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 없는 디자인이라 가지고 보물을 건질 수도 있거든. 그런 빈티지 웨어들이 방콕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방콕에는 아직 아예 그냥 빈티지 웨어를 전문적으로 파는 건물이 있어. 거기 가면 보물들을 진짜 많이 건질 수 있대. 그래가지고 저도 구경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야, 근데 그 근처에서 이렇게 총격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거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태국에서도 난리래. 태국인들도 시급했대요. 불과 며칠 사이에 총기 사건이 2번이나. 여러분들, 2017년의 추산으로 민간에 가지고 있는 총기가 몇 자루인지 아세요? 지금 민간계에 퍼져 있는 총기가 몇 자루인지 아세요, 여러분? 2017년 기준 1030만 정입니다. 1030만 정. 100명당 15명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야, 그리고 최근만 거슬러 올라가도 총기 사건이 몇 개가 더 있었는데, 2020년 코랏 터미널 21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 2022년 농부 아람프 어린이집 학살이 있었고요. 2023년 방콤 시암 파라곤 14세 총격 사건도 있었고, 2025년 방콕 오토코 시장 총기 난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2026년 논타부리 학교 총기 난사. 물론 뭐 태국이 총기 난사가 매일 일어나는 나라는 아니지만 꼬박꼬박 1년에 평균 한 번씩은 일어났네. 이런 거를 외국 여행객들이 보면 이거 오겠냐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막 선뜻 여러분들 방콕 너무 좋습니다. 여행 오세요. 이런 말을 드릴 수가 없어. 일단 물가적인 거, 치안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이런 옛날은 이 태국이 싼 맛에 여행 오는 그런 나라였잖아. 특히 방콕은. 근데 요즘 여기서 여행객들 싹 다 빠져나갔는데 요즘 사람들 어디 간지 알아요? 여러분들 요즘 동남아가 어디가 핫해? 요즘 동남아가 여행지로 핫한 데는 여러분들 베트남. 그렇지. 베트남이 미쳐나요 지금. 베트남이 장난 아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맞아요.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다 몰려갔어. 싱가포르는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거기는 이미 그냥 개 미쳐있고 물가가. 거기는 진짜 아는 사람 없으면 혹은 진짜 꼭 가야 되는 출장이 아닌 이상은 싱가포르는 함부로 가지 마세요. 그거 큰일 나요. 싱가포르는 방콕보다 더 어나더 레벨이야. 전 싱가포르를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가잖아요. 근데 갈 때마다 싱가포르는요 여러분들 그냥 침대 한 칸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 있잖아. 침대 한 칸. 그 게스트하우스가 1박에 거의 10만 원이야. 좀 여기 그나마 좀 요 정도 숙소. 요 정도. 야, 여기가 그나마 좀 살만하네. 요 정도 숙소가 30부터예요. 30부터. 1박에 30. 원래는 얼마가 적당하냐고요? 원래 게스트하우스 1박에 만원, 2만원.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 다닐 때가 그랬어. 게스트하우스 침대 한 칸에 만원, 2만원. 좀 고급지다? 3만원. 그 다음에 약간 요 정도 숙소급. 요 정도면 한 3성급, 4성급 호텔 되잖아. 3성급, 수영장 안 딸린데. 그런 데가 1박에 7, 8만원, 10만원. 그 다음에 5성급 싼 것도 15만원. 비싸면 20 얼마. 마리나 베이샌즈가 그때 40에 1박 했어요. 40에. 제일 비싼 거였어, 그게. 근데 지금 마리나 베이샌즈 여러분들 130입니다. 1박에 제일 싼 게 130. 그것도 평일에. 아무 날도 아닌 그런 날이잖아. 싱가포르는 이미 미칠 만큼 미쳐 있어요. 하지만 왜 싱가포르이 그렇게 오르냐? 싱가포르는 부자들을 보호해줘.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니들 돈 세탁 필요해? 니들 자금 어떻게 공산당이 뺏어갈라 그래? 야, 우리한테로 와. 중국 부호들 자산들 싱가포르로 다 그냥 묻어두고 그런 부자들이 가니까 부자들이 가면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뭐 막 별장 이런 걸 사. 이런 걸 사는데 원래 이 별장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야. 근데 중국 사람이 집 산대? 뭐 중국 사람 뭐 이거 집 사는 거 맞아? 야, 150억 불러. 150억 불러. 야, 진심도 아닌 것 같은데 150억 불러. 그래가지고 150억 불러. 근데 150억? 오케이, 살게. 깎지도 않아. 그러면 한 집이 100억짜리가 150억에 팔리면 그 옆에는 160, 170, 200억까지 불러요. 근데 그렇게 부르잖아. 다들 부자니까 그래? 살게. 바로바로 사 그냥. 그러니까 물가가 그냥 막 미친듯이 뻥튀기 되는 거야. 그만큼 또 안전하기도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싱가포르이 그런 금융 관련된 그런 그 국가 신용도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탑급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싱가포르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인인데 여러분들이 재산이 100억이 있어. 100억이 있으면 상속하면 거의 한 40억은 떼갈걸? 아무리 적게 쳐도. 근데 이제 싱가포르로 가면 이제 100억은 그냥 100억 그대로 주는 거야. 근데 여기 또 이제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또, 야, 이것 때문에 싱가포르 가고 싶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싱가포르는요, 저도 싱가포르에 아는 지인들이 꽤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산 500억 이하면 깝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상속세, 증여세 이거 내기 싫어. 나 세금 아낄래. 싱가포르 이민 가야지. 니 얼마 있는데? 야, 500억 이하면 깝치지 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야, 거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도 급의 부자들이 거기 많다 이거야. 70억은 거기 가서 못 비비지. 70억은 거기 가서 집 한 채 사고 집 한 채 사고 차 한 대 사면 살기 빠듯할 텐데. 70억이면 그냥 한국에서 살아요. 그게 더 편해. 그리고 또 태국 얘기 또 하려는 얘기가 몇 개 있었는데 까먹었다. 여러분들 태국 관련돼서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요? 물가 얘기했고 총기 사건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태국이 여행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여행 수입이 어마어마한 나라야. 근데 여러분들, 방콕의 대중교통, 지하철, 지상철 이런 것들 타기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즘 웬만한 나라는요, 교통카드 사면 교통카드 한 개로 모든 걸 다 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혹은 이런 것도 있어. 그냥 비자 카드 있잖아. 신용카드. 이것만 띡 찍으면 거기서 교통비 차감하고 그걸로 그냥 찍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방콕은요, 방콕도 그 라인이 몇 개 있거든? 라인마다 회사가 달라가지고 쓰는 카드 지불 방식이 다 다르대. 존나 불편해요, 진짜. 그리고 오케이, 그렇다 쳐. 그럼 교통카드 있냐? 교통카드도 그 한 개로 다 탈 수 있는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표를 사야 된대. 그 카드가 있어. 토큰 같은 거. 카드 이거를 티켓을 탈 때마다 사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줄이 한 20명 대기하고 있어. 매번 지하철 탈 때마다 20명이 대기하고 있어. 그거 살라고. 여러분들, 이거 은근히 크다. 이거 은근히 커요. 한국에서 맨날 그냥 카드 찍으면 되잖아. 교통카드 그 기능 다 있잖아요. 카드 찍고 모든 거 다 탈 수 있잖아. 여기에 적응된 사람 방콕 와가지고 대중교통 타려고 하잖아. 겁나 불편합니다, 진짜. 대중교통은 이렇게 불편하지. 택시 이런 거는 잡히질 않지. 길은 막히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어디 가려고 하면 가까운 거리도 약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돼. 이동이 두려워진다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하는 거 두렵습니까? 서울에서 그냥 지하철 타면 웬만한 데 다 가잖아. 두렵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디로 이동하려고 하면 살짝 두려운 게 있어. 저기까지 가려면 저것이 또, 저 지하철을 타야 되나? 그랩을 부를까?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랩 오토바이를 타라고요? 오토바이 좋아. 오토바이 좋지. 근데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예를 들어서 30분을 이동하잖아? 30분 이동하고 딱 내리잖아. 목 아파요. 매연을 하도 마셔가지고 목이 따끔따끔해. 아이씨. 7, 8년 전에는 그랬다고 치자. 근데 지금 7, 8년이 지났는데 그만큼 여행, 인프라 발전시킨다고 했으면 교통이라도 좀 어떡해, 그냥 요번에 방콕 와가지고 그냥 그래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 딱 2개. 일단 정말 으리으리하고 삐까번쩍한 그런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생겼어요. 볼거리가 많아. 그거는 진짜 몰만 한 개씩 돌아도 한 달 걸릴 것 같아. 몰이 진짜 많아요. 그거 한 개 좋아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서울은요, 한강을 품은 도시야. 한강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중에서 제일 큰 강이 한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태국 방콕에도 강이 한 개 있거든? 짜오프라야 강. 근데 그 강은 되게 좁아. 그리고 물도 되게 꾸정물이에요. 그런데 태국은 그 좁은 강에 어떤 사업이 잘 돼 있냐면 크루즈 사업. 크루즈가 진짜 별의별 크루즈가 다 있어요. 크루즈 사업이 진짜 잘 돼 있어. 그리고 회전율도 좋고 이용도가 진짜 높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좋은 한강이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한강도 물론 크루즈가 있지만 근데 막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잖아요. 한강은 왜 그런 크루즈 사업들이 많이 없지? 난 그게 좀, 이 좁은 강에다가 막 똥물에다가 그 다음에 그 짜오프라야 강에 그 위에 있는 다리들 있잖아. 다리도 되게 낮아. 그럼 수위만 좀 올라오면 진짜 그 다리에 닿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한강에 있는 한강 다리들, 그 높이 얼마나 높아. 그런 걸 두고 왜 크루즈 산업이 한국에는 그렇게 약하지? 한강버스 저 타봤어요.
나오자마자 탔어. 한강버스 좋던데 나는. 한강버스 너무 좋던데. 야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외국인들 그거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말이 한강버스지만 실제로 그걸 버스로 타는 사람은 없지. 야 나 출근하는데 한강버스 타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한강버스는 말 그대로 관광용이야. 싼 가격으로 탈 수 있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한강버스 타고 가잖아요. 되게 좋아. 실내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가판에 나와가지고 야외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아. 그게 좀 아쉬워. 방콕은 크루즈 산업, 짜오프라야 강 위에 크루즈 산업이 진짜 잘 돼 있어. 크루즈 산업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복합몰들. 서울이라 해봤자 뭐 있습니까? 서울이라 해봤자 뭐 더 현대서울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롯데 뭐 몰 한 게 있고 딱히 뭐 없잖아. 막 안에 좀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놓고 정말 다양한 뭐 이런 게 있는 그런 몰들이 잘 없잖아요, 한국은. 코엑스 한 게 있고, 코엑스 오케이. 스타필드는 좀 외곽으로 가야 되잖아. 도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방콕은 도심 속에 그런 더 현대 서울급의 그런 몰들이 한 20개는 있는 것 같아. 최소 20개가 뭐야? 한 50개? 저도 더 현대 서울 진짜 좋아해요. 시간 나면 가끔씩 거기 가서 뭐 살 거 사고 밥도 먹고 아이 쇼핑 한 바퀴 하고 와. 집이랑 가까우니까. 근데 그거밖에 없잖아. 한국도 좀 그럼 복합 쇼핑몰 이런 거 좀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남아는 더워서 몰이 많은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방콕뿐만 아니라 뭐 쿠알라룸푸르도 몰 진짜 많죠. 쿠알라룸푸르도 몰 진짜 잘 돼 있어.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도 많고. 동남아는 몰이지. 몰을 얼마나 잘 해놨느냐 이것도 약간 동남아 국가들이 경쟁인 것 같아. 근데 요번에 방콕 왔는데 느낀 게 동남아 중에서 몰 퀄리티는 방콕이 아마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또 이제 이번 주말부터 또 이제 방콕 딱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함께 또 여행 방송 하루에 뭐 한 7, 8시간씩 막 돌아다니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또 여행도 하고 할 거니까 여행 방송도 요번에 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차이나는 뉴스도 한 번씩 할 거고. 아이콘 시암 거기 지나갔어 한번. 아이콘 시암이 그거 피어 4 있는데 유람선 탄데 거기가 아이콘 시암 아니에요? 시암이 몇 개가 있던데 시암 한 2개 3개 아니에요? 아무튼 아이콘 시암 그 몰도 방송 키고 할 수 있으면 안에 인터넷만 잘 터진다면 거기 가서 방송도 할 거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에 진짜 진짜 잘 해놨어. 시암 파라곤이랑 아이콘 시암 이게 시암이 다른 거구나. 아하. 오케이. 그 2개 가서 방송할 거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또 방콕 관련된 여행 정보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럼 또 여러분들 얘기 듣고 또 가서 같이 여행도 하고 구경하고 할 겁니다.